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을 버린 X의 진짜 속마음, 여러분한테 왜 이별을 던졌는지, 그들의 진짜 복잡한 속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죠. 미래가 안 보인다, 감정이 식었다, 옛날같이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 오빠와의 미래는 기억이 안 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들, 어떤 무능력함, 관계에 대해서 불성실한 점, 여자로서 남자를 바라본다는 철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천공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다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그들의 심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첫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별을 던지고 그리고 이별이 시작한 그 이후부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입니다. 왜 그들은 이 이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도 이러한 굉장한 결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날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한다는 그만큼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신중하다는 얘기죠.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 내가 뭔가 확신이 없는 사람과 계속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까? 어떤 자기 방어적 기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생각이 굉장히 현명하고 이성적일지라도 그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다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아둔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연애관계라는 것은, 현명한 연애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계속 공조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반성하고 공감을 가지고 이러한 굉장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데, 대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쾌락적인 요소로 보고 재미가 없네, 헤어져. 이렇게 가벼운 이별도 있다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의 이별이, 이러한 굉장히 사소하고 잘못된 견해의 이별이 많기 때문에 재회 확률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정의는 그들이 이 이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아이디어가 없다입니다. 그들도 이 이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래서 공백기, 노컨택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한테 연락이 안 올수록 그들은 이 이별에 대해서 현명한 어떤 자각에 이르게 된다. 하여튼 자기가 몸소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상당히 계산적이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남녀 관계를 이렇게 동칭을 하는데 너무나 과분한 이름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그 이름만큼 아름답지 못하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공감을 발휘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이런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연애가 그렇게 숭고하고 위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깨지지 않았겠죠. 남녀 관계의 핵심 어떤 동기부여는 욕망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이고 육체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 하여튼 개인적인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어떤 욕망을 가장 많이 투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집중하시는 분일수록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리고 본인의 욕망이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잡아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어떤 쏠림 문화가 발생한다? 특정 커뮤니티에선 이러한 굉장히 이기적인 문화가 왕성하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젊은 남자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편견도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산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적인 이유같이 허망하고 근본이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왜 계산이라는 것은 그 기본이 본인의 어떤
사소하고 즉흥적인 감성에 기반을 둔 거기 때문에 실수도 많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어떤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 즉 여러분이 매달려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권력 투쟁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굉장히 탐욕하시는 분들이 가짜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본인의 가치가 위대하다고 잠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한 나르시즘을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상대로부터 끊임없는 아주 화창한, 상쾌한 그러한 어떤 찬사를 듣는다라는 것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한 쾌락이고 상당한 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도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도취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짜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사이코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통보할 때 본인이 진실이다라고 착각도 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정통성이죠. 자, 인간은 다 나르시시스틱한 측면이 있고 여러분의 관계가 상대를 약간 나르시시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통제하시고 감정 통제, 관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왜? 남자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은 여러분이 좀 매달려 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점들, 이 맥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이별이 단호한 이별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고에서는 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복잡함, 그 정교함, 그리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귀결이 되죠. 권선징악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복잡한 여러분과의 관계 과정, 이별 후에도 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의 관계라는 것은 침묵이죠. 하여튼 이러한 관계를 지나면서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이별한 게 실수였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이별이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실수가 많다. 일단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한테 많은 에너지를 투영했고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손실감을 느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